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세력은 지금 점점 더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거세질 겁니다. 일단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많은 수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혜경 씨, 장남 이땡땡 씨도 소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점점 더 이재명 후보를 조여오는 듯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재판장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들어갑니다. 월요일마다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회계사로 불리는 김민걸 회계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에 이 정민영 변호사가 수시로 보고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화천대유 측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자, 어제 재판정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재명을 봐준다? 자, 이와 함께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투입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검사 간부들이 이제 7월쯤 예상되는 이 정기 인사에서 줄줄이 옷을 벗거나 유배를 가거나 좌천을 당하고 그 자리에 그동안 이 추미애 박범계 등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런 제대로 된 검사들이 복귀할 거라는 겁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했던 한동훈이 돌아온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가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내는 것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차선책으로 한동훈의 수원지검장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수원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휘하게 됩니다.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든 수원지검장으로 가든 앞으로 이재명은 힘들 겁니다. 물론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원지검장이 누굽니까?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이재명의 중앙대법대 직속 후배입니다. 이러니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한동훈이 전격 투입되면 또 다른 정황이 나타날 겁니다. 어제 재판에 나온 이 정도가 있는데도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는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나도 부당한 것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어제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로비 특혜 의혹에서 이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수차례 찾아가 관련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는 그런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은 법적 증언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이거는 벌을 받는 겁니다. 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 분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성남시장 사인으로 다 진행된 건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뭐 당군인의 최대의 뭐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다름은 법정 진술 등을 통해서 의혹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준철,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14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걸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민걸 회계사는 대장동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전략사업실장을 맡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금 공모 지침서 작성 이런 것들이 화천대유 측이 추천하고 화천대유 측과 관계인 사람들이 하고 그걸 갖다가 비서실 정민용 당시 정책실장이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자, 검찰은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 그러자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 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희룡 윤석열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는 그 관련 의혹 서류 속에서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사법 처리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 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 그러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제받은 걸 기억하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제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 증언은 앞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팀장 한모 씨, 전직 직원 이모 씨도 각각 지난 1월 17일, 2월 14일 이 재판에 출석해서 정 변호사가 1공단 분리개발을 승인하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이전 지사를 직접 만나 결재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제1공단이 중요하냐?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재명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애초 이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6년에는 사업 분리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 봐준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자, 김 회계사에게 검찰은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 재차 묻자 김 회계사는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 어쨌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왜 더 큰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이 빨리 현직에 복귀해서 제대로 수사하거나 재판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다시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정치적으로는 지금 석패했다고 해서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검찰, 경찰에서는 점점 더 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